네, 북한이 밤사이 오물풍선을 또 띄웠습니다. 엿새 만에 대남풍선 살포를 재개한 건데 대통령실은 오늘 중으로 대북 확성기 설치를 하고 방송을 실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보다 자세한 소식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어제부터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을 재살포했습니다. 앞서 정부가 그 북한의 두 번째 오물풍선 살포 뒤에 추가 도발 시 감내하기 힘든 조치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경고한 바가 있는데 조금 전에 대북 확성기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네, 이게 뭐 북한이 이제 처음으로 보낸 것이 올해 들어서 5월 28일 날 이제 보낸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정부는 이제 5월 31일 날 여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두 번째 또 이 오물풍선을 6월 1일, 6월 2일에 걸쳐서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정부에서는 대통령실이죠. 대통령실에서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확대회의를 해가지고 예. 감내할 수 없는 조치를 시행할 준비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거기에 이제 그런 시행할 준비를 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이게 남북 군사 합의서가 그 합의서의 내용을 이제 효력 정지시켜야 되니까 5월 4일 날 남북 군사 합의서 효력 정지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 재가를 받아가지고 그날부로 이제 오후 3시부로 시행이 된 거죠. 예. 그러면은 이제 북한이 여기에 따라서 이제 더 이상 도발을 안 해야 되는데 이제 지금 아시다시피 어젯밤에 다시 또 이렇게 오물풍선을 우리한테 보냈단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감내할 수 없는 조치를 취하겠다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북한이 또다시 이제 이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런 행동을 했는데 정부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시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그 문제를 가지고 다시 이제 오늘 아침에 소위 말해서 국가안보실 상임위원회 회의를 했다라고 보고 최종 결론을 내린 것이 그러면 좋다. 지난번에 우리가 경고한 대로 북한한테 경고한 대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자라고 결론이 난 것 같아요. 네, 사실 대북 확성기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했던 조치였어서 그렇죠. 네. 결국 이 카드를 이번에 꺼내든 그 배경 어떻게 좀 보시는지도 제일 큰 게 궁금합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게 북한에 대한 우리가 경고를 몇 번을 했잖아요. 이제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여유를 줬다라고 보는데 5월 31일 정부에서 얘기를 했고 6월 2일 날 우리 또 국가안보실 확대회의를 통해 가지고 얘기를 했고 6월 4일 날 효력 정지까지 시키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걸 한 거거든요. 예.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계속 위협을 받고 있는데도 이게 그대로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 취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죠.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대통령실에서는 남북 긴장 고조의 책임이 이제 전적으로 북한 측에 달려 그렇죠. 있다 이렇게도 네. 밝혔는데 우리가 취하는 조치들은 북한 정권에는 감내하기 힘들지라도 북한의 군과 주민들에게는 빛과 희망의 소식을 전해줄 것이다 이런 내용도 담겨 있었거든요. 네네. 이건 좀 어떤 의미로 우리가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게 북한의 정권과 북한의 주민을 이제 분리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북한 정권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보내는 대북 확성기 방송이 북한 정권에서는 좋을 리가 없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은 뭐 북한 정권을 찬양할 일은 없으니까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뉴스도 나오고 또 다양한 뭐 한류와 관련된 것도 나오고 날씨도 나오고 그런 식으로 이제 방송이 되면 결국은 그것을 이제 듣는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전선에 있는 북한 인민군들 그리고 그 주변에 이제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분리를 해서 북한 정권한테는 정말 감내할 수 없는 것이 되겠지만 그러나 전선 지역에 있는 북한 인민군하고 그리고 그 주민들한테는 빛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라고 봐요. 예, 그 대북 확성기라는 이 대응책을 놓고 정치권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가지는 그 효과는 좀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하네요. 예,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해서는 북한이 아주 두드러기적인 반응을 보이죠. 이게 과거에 2015년도에 북한에서 목함지뢰 이제 사건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 부사관 두 분이 이제 그때 부상을 입기도 했는데 그때 이제 사실상 우리가 여기 확성기 방송을 재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는 이제 김양건이하고 총정치국장하고 내려오고 한국에서는 국방부 장관과
통일부 장관이 가가지고 2+2 회담을 했단 말이죠. 예. 그래서 북한이 그때 사과했어요. 사실상 북한이 지금까지 참 많은 도발을 했는데 이걸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문서화하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거든요. 사과의 전제 조건이 뭐였느냐 하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해 주라. 그것이 이제 그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때 중단했는데 북한이 그만큼 거기에 매달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대북 확성기 방송이 북한 군한테 그리고 북한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거잖아요. 예. 거기에 이제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냐면 사실상 이제 국제 뉴스 그리고 대한민국의 뉴스 그리고 이제 북한 내부의 뉴스 이런 것들이 나가거든요. 북한 군인들이라고 하더라도 국제 뉴스는 사실상 전혀 모르는 거고요. 예. 대한민국 뉴스는 더더욱 접할 데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북한 뉴스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만 있지 덜 좋은 이제 사실에 근거한 그런 뉴스들은 별로 없잖아요. 예. 그런 뉴스들을 접하면서 처음에는 전부 다 이제 거짓이라고 이렇게 이제 다 거부를 하죠. 그런데 계속 듣다 보면 이게 전부 다 우리가 이렇게 전하는 그 방송이라고 하는 것이 팩트에 근거한 거지 여기 거짓이나 판단이나 평가가 들어가 있는 거는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제 그 북한군 병사들이 계속 이걸 듣다 보니까 생각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가장 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런 뉴스만 계속 보내면 재미없잖아요. 예. 그러면은 북한군 장병들이 좋아할 수 있는 노래 예. 그리고 이제 주민들은 이제 나이 드신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트로트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틀어주거든요. 그런데 이걸 이제 계속 듣다 보면 나중에 이렇게 북한 군인들은 그 전선 지역에서 훈련하기보다는 주로 자기네들이 자력갱생해야 되니까 추나 추동 거기에 뭐 농작을 경영을 해가지고 거기서 수확한 거 가지고 자기네들이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잡초 제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면은 이제 거기 일하면서 계속해서 흥얼거려요. 예. 한국 그 노래에 맞춰가지고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우리가 날씨 같은 것들도 아주 그냥 예보를 잘해줘요. 예. 그래서 뭐 인민군 장병 여러분 오늘 오후 4시부터는 비가 올 예정이니까 미리 이렇게 세탁물 이제 걷어내라. 그러면 정말 4시쯤 되면 비 오거든요. 북한의 기상예보하고 한국의 기상예보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뉴스 나가죠. 그리고 이제 우리 그 한류와 관련된 음악 나가죠. 그다음에 여기 그 뭡니까 그 저기 기상 나가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앵커님도 굉장히 한국말로 표준말로 아주 좋은 목소리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북한의 그 아나운서들이 하는 말 그 리듬하고 우리 한국의 아나운서 분들이 말하는 그 리듬하고 이게 정말 어느 것이 정말 듣기 좋은 건지 그건 그냥 누구라도 이제 평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북한군 장병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감미롭다고 그래요. 우리 그 여성 앵커분들, 여성 아나운서 분들이 이렇게 뉴스 전하고 있는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목소리고 리듬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혹 이제 반하는 거죠. 그래서 탈북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한국 방송 들어보면 한국 방송의 방송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분들이 말하는 거 보면 서울 표준말이 얼마나 좋은 건지 그런 것들에 저 흠뻑 그 매력에 빠졌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네, 오물풍선이 발견됐다라는 지금 신고가 뭐 인천, 경기, 서울 곳곳에서 접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좀 이 리포트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그 북한에 이제 그 김광일 그 국방성 부상이죠. 우리말로 하면은 이제 국방부 차관인데 이 사람이 이제 지난 그 2일 날 대북 방송 일시 중단을 선언하면서 얘기한 것이 앞으로 이제 한국에서 대북 전단을 보내면은 그 100배만큼 보내겠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20개 보냈는데 북한이 3,500개를 보냈다고 그랬으니까 150배 보낸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20개 보냈는데 북한에서 지금 발견된 게 오늘 아침까지 발견된 게 한 300여 개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100배를 보내려면 2,000개가 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직도 와야 되는 게 1,000몇백 개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5월 28일 날 1차로 보낼 때도 28일, 29일 이틀에 걸쳐서 보냈고요. 6월 달에 두 번에 걸쳐서 2차 보낼 때도 6월 1일과 2일 이틀에 걸쳐서 보냈거든요. 근데 이게 보내는 게 뭐하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느냐면 풍량하고
풍속하고 직접적으로 예.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북풍이 분대는 거죠. 그래서 그 북풍이 그 전에 그 6월 1일, 2일만큼 그렇게 세게 불거나 풍속이 아주 세서 지금 저기 경상도 지역까지는 안 가고 대부분이 아마 여기 저기 전선 지역에 또는 우리 여기 수도권 일대에 이게 지금 떨어지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예. 봅니다. 이 북한이 이렇게 바람이 불 때마다 지금 좀 풍선을 날려보내고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럼 계속 앞으로도 좀 이렇게 지속될 것이다라고 보시는지도 네, 궁금하네요. 기본적으로 이제 한국의 기상이라고 하는 것이 여름에는 이제 남동풍이 많이 불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한국에서 북한 쪽으로 이렇게 풍선 띄우는 게 유리하겠죠. 남동풍이 불고 태풍이 그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나머지 계절들, 소위 이제 겨울이 이제 주 핵심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가을이나 봄 이런 봄 같은 경우는 주로 북서풍이 많이 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지역에서 이제 대륙의 찬 기운이 이제 한국 쪽으로 내려온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북한에서 우리한테로 이제 한국 쪽으로 이렇게 풍선 보내는 예. 게 유리해지잖아요. 근데 그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일정하게 그렇게 부는 게 아니에요. 그죠? 북서풍이 불다가도 남동풍이 불기도 하고 남동풍이 불다가도 북서풍이 불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6일 날 우리 그 자유북한 운동연합에서 보냈는데 아마 그날 당장 북한은 보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바람이 남풍이었어요. 예. 우리 쪽에서 북한 쪽으로 가는 바람이었지 북한에서 우리 쪽으로 보낼 수 있는 바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어젯밤 오늘은 보낼 수 있는 바람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보냈는데 지금 보니까 풍속은 그렇게 세지 않아서 대부분 여기 수도권 지역에 지금 떨어지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대북 확성기 얘기를 좀 하고 있었는데 그 9.19 합의가 이제 효력이 정지가 되면서 네네. 재개되는 내용들에 대해서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달 중 서북도서 해병부대 K9 사격 훈련이 재개가 되고요. 육군에서도 군사분계선 5km 이내 포사격 훈련에 나설 네. 예정이다. 지금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좀 안보적으로 긴장 수위가 높아지는 모습이고 여기에 북한이 또 어떻게 대응할지 그 부분도 참 예상이 안 되는데 단기적으로 남북 관계 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9.19 군사 합의는 어떻게 보면은 북한은 한국군의 행동의 자유를 완전히 묶어놓은 상태에서 자기네들은 하고 싶은 거 다 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해상 완충 구역에서도 자기네들은 거기서 포사격도 하고 또 심지어 그 저기 탄도미사일도 발사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고 사실상 울릉도에서 비상경보가 발령될 정도로 속초 지역으로 미사일이 발사돼 가지고 속초 우리 해역 이제 우리 영해 오른쪽으로 이제 떨어지긴 했지만 그런 문제도 있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공중에서도 어떤 문제 있었어요. 우리 한국에 북한의 무인기가 5대나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예. 게다가 이제 또 우리 지표에다가 북한이 총격도 하고 사실상 뭐 지금까지 북한이 이렇게 한 거는 한 3,600여 회 정도 되고 중요한 위반 사항만 해도 한 20여 회 정도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왔다 이렇게 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서북 도시를 지키는 사람들이 우리 해병 장병들인데 그 해병 장병들도 훈련해야 되잖아요. 그 훈련할 때 훈련할 장비들 그러니까 K9 자주포니 탱크니 이런 거 다 싣고 해병 2사단이나 그렇지 않으면은 포항에 있는 그 해병대 사령부까지 이동해가지고 거기서 훈련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돈이 100억씩 들었어요. 예. 그것뿐만 아니라 지상 같은 경우에도 거기 포사격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 군사 분계선 이남 5km 이내에서는 포사격도 못하고 연대급 기동훈련도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었으니까 한국은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연대급 기동훈련은 당연히 그 안에서는 안 했고 그리고 포사격도 전부 다 후방으로 다 빼가지고 훈련을 했단 말이죠. 이렇게 예. 철저하게 지켜왔는데 북한은 이제 그러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9.19 군사 합의의 모든 효력이 정지가 되니까 이제 정상적으로 우리의 그 해병대 장병들은 서해 오도창에서 이제 정상적인 훈련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육군 같은 경우에도 군사 분계선 5km 안에서 이제 훈련을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포사격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것 자체가 이제 긴장이 더 고조된다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9.19 군사합의 이전에도 이 상태가 유지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무슨 뭐 효력 정지가 된다고 해서 이걸로 인한 군사적 긴장이 더 고조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조금 저는 안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북한이 최근에 2차례 걸쳐서 이 오물풍선을 날려보낸 뒤에 이제 잠정 중단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네네. 했는데 예. 이게 사실 탈북민 단체들이 이제 대북 전단을 살포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다시 또 이 오물풍선을 보낸 것으로 지금 이제 해석이 되고 있거든요. 북한이 왜 이렇게까지 대북 전단에 민감한 것인가? 이게 실질적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정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인가?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우리가 이제 풍선에 실려서 보낼 때는 이제 대북 전단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종이 쪼가리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거기 USB도 같이 보내고 거기 타이레놀 약도 보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건 1불짜리 그 미국 달러도 같이 보내거든요. 혹시 그 우리 앵커님 2불짜리 뭐 미국 달러 갖고 계신가요? 아니요. 우리 한국 사람들 예. 보면 미국 사람들도 그런데 2불짜리 그 달러는 귀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행운을 준다고 그래서 그걸 이제 지갑 속에 넣고 다니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예. 뭐 제 친구들 중에서 그런 분들도 있고요. 북한에서는 이제 1달러가 굉장히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1달러짜리를 가지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어떤 복을 준다고 생각을 하고 뭐 사용 가치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떨어지게 되면 그 이제 서로 이제 그것을 이제 가지려고 노력하지 않겠어요? 예. 그런데 그 속에 USB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USB 속에는 드라마 있죠. USB 속에 그다음에 우리 K-팝도 있고 뭐 음악도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울 연가도 있고 뭐 이러니까 예. 그게 이제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북한 체제를 이완시키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단을 보낼 때 가끔씩 북한의 가계도를 보냅니다. 예를 들어서 김일성, 그다음에 김정일, 김정은에 대한 그래서 김일성에 대한 그 가족 관계, 그 부인이 몇 명, 그 김정일에 대한 가족 관계, 그 부인이 몇 명,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것까지도 보내거든요. 이제 김정은의 이제 그 엄마 같으면은 고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일교포 출신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백두혈통하고는 전혀 이제 관계가 없는 북한 말로 하면 제뽀라고 그러는데 제일교포를 그런 게 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체제 균열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사실 지금 이번 이 오물풍선 살포와 관련해서 북한 내부적으로 봤을 때 북한 주민들이 보는 매체는 지금 이것이 보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또 알려지고 있거든요. 내부로는 관련 내용을 함구하는 거는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한번 보시죠. 그걸 이제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 TV에서 한국에 대해서 오물풍선을 보냈다. 그걸 오물풍선을 보냈다고 그걸 보도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오물풍선을 보냈다고 그러면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왜 보냈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당연히 머리 좋은 우리 북한 주민들이 생각할 때 한국에서 대북 전단을 보내고 그 속에 돈도 있고 뭐 타이레놀도 있고 여기에 USB도 있구나. 얼른 가서 주워야지. 이런 생각을 갖지 않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 스스로는 이것을 한국에다가 오물풍선 보내는 것을 선전할 수 없는 그런 고민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오물풍선을 북한이 또 띄우면서 우리는 대북 확성기를 다시 설치하고 방송을 실시하겠다라고 지금 밝힌 상황입니다. 오늘 저희 말씀은 여기까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모시고 관련된 이야기들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